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오늘 자리를 좀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럴 것 같으면 진짜게 10만 원 정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왔으면 됐을 건데, 좀 끝까지 좀 버텨보다가, 21선이 올라오는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만,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 우행보를 한다. 일단 지지 구간이 10,000원 정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500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 좀 이 매물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매물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여기서 매물대를 좀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21선의 추후에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이탈을 하는지, 이탈을 하면 여기 10,000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이 여부들을 지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봉이 좀 나왔는데 내일 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1선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10,000원 터치를 한 다음에 이 21선이 다시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추후엔 뚫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21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1선을 버텨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되고, 이 10,000원 부근에 터치를 하면, 좀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살짝, 10,000원을 터치를 했다가 반등이 나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자리를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도 뭐 빠지는 모습들인 것도 아니고, 뭐, 21선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는 양상이다. 거기서 좀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좀 합리적이겠죠. 지금 21선을 떨어지면 10,000원이 간다는 얘기인데 10,000원이 가면 오히려 또 추후에 또 애매해집니다. 어, 일단은 뭐 이전에 제가 10,000원을 올 생각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차라리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이탈을 하든가 좀 살짝 떨어지든가 했었어야 됐는데 자리가 어중간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11,000원을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것 같으면은 일단은 제가 가장 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주가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반대 의사 청구를 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200원 부분들에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근데 여기 권리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매물들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때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한 거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량들이 그 출현한다. 단기적으로 좀 물량들이 우르르 쏟아진다.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에서 21선 또 이탈을 하고 21선 이탈하면은 10,000원 부근은 좀 버텨주고 난 다음에 돌파를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아니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하든가 일정이 점점 다가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6월 29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7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좀 된다라고 하고 분할을 한 다음에 재상장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 2개월 정도 하고 한 10며칠 가량이 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제뉴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8,500원에 취득했다. 두산중공업 지주가 종속회사인 현대제뉴인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업체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제뉴인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중간지주사가 된다. 중간지주사. 현대중공업 지주가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제뉴인이라는 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기업의 주식을 중게 됩니다. 자, 여기 현대제뉴인을 신설을 해가지고 SPC로 인프라코어 주식 취득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기계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간 지주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은 현대제뉴인이 현대건설 기계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수주체를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현대제뉴인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죠. 일단은 중공업 지주가
아니라 현대 제뉴인이다. 뭐 크게 영향은 없어요. 어차피 뭐 현대 그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기계랑 자회사로 현대 제뉴인 밑으로 둘 다 깔리게 되는 부분들이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살짝 차트가 조금 이제 좀 실망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과하진 않았습니다. 과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어중간하죠. 수급도 지금 어중간합니다. 매수를 보이다가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악재로 판단을 해가지고 10,000원으로 떨어뜨려? 근데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을까? 제뉴인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중간 지수사라고 하는데, 이게 시너지적인 부분들은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시장의 판단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뭐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좀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21선을 지지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21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10,000원을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애매하게 진행될 바에 차라리 조정을 받을고 차라리 21선에서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지. 아니면은 10,000원에 살짝 터치를 하고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든가 21선까지 이탈하는 것보다 버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10,000원 오면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가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10,000원이 오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21선 안착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 가격이 안 온다 그러면 차라리 버텨주고 올라가는 게 훨씬 낫죠. 이탈하는 것보다. 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워런트 분할을 한다. 워런트도 일정한 비율대로 분할이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고, 중공업의 배정 가격들도 설명을 드렸었고, 저의 그 전략적인 1, 2, 3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만약에 21선을 이탈을 한다든가 조정을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공업의 두산 중공업의 비중을 배정을 좀 받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가 좀 낮은 게 오히려 두산 중공업의 좀 평단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되겠죠. 좀 약간 21선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강 상태도 살짝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강 상태가 나온다라고 해서 나는 뭐 권리도 없고 중공업도 두산 중공업도 별 관심 없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 소강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이시는 실망감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중공업을 뭐 분할을 해가지고 받을 때까지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 중공업 가격을 배정되는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평단을 계속 낮춰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 평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잘 이번에 소강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잘 잡으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뭐 일단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는데 우리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뭐 난 분할 거래정지되고 분할 될 때까지 안 본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21선 여부들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자체적으로 고가에서 판단하면서 빠져나오든지 그렇게 혹시라도 이탈은 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현대 제뉴인이라는 기업들이 갑자기 딱 시장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들로 거래량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에 좀 혼조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시장의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1선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그 좀 나눠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살짝 이탈을 해가지고 10,000원을 터치를 한다. 내일 10,000원을 터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아싸리 오지 말고 바로 반등이 나오든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말에 올리면서 일단 21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일 또 음봉이 살짝 나온다고 하면은 살짝 터치를 할 가능성들도 있겠죠.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